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지난주 시장 변동성이 참 컸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과 중국의 양회 이슈 속에서 큰 영향을 받았는데요. 미국의 슈퍼 부양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우리 시장 상승장을 기대해봤지만 다소 좀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양지수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0.52% 상승한 3,041포인트, 코스닥은 0.15% 상승한 92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하는 종목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철강, 해운, 그리고 금융 섹터에서는 조금씩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레포트의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해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해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서해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재훈 위원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대했던 것보다 상승폭이 좀 크지는 않는데, 자, 이런 기간 조정은 좀 언제까지 좀 지속될까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네. 사실. 네, 시장이 이게 기간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구도 알 수는 없어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이슈나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동시만기가 이번 주에 있으니까 급변하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미국채에 대한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 부분들까지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럼 3월 달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공매도 전후 그쯤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늦게 된다라면. 근데 그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자연스러운 조정인데 지금 같은 이 흐름이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욕 나오고 좀 불안하고 그럴 거예요. 하루에도 욕은 한 10번 이상씩은 할 것 같고요. 네. 저는 한 10분에 한 번씩 혹은 5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생방송 중이라 이게 대놓고 욕은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시장이 좀 힘들어요. 힘들다는 것 얘기는 올라가지 못하고 빠지는 그 부분들 때문에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수익이 안 나니까. 근데 애써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작년 보니까 20대, 30대 회전율이 6,800%더라고요. 68번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국 수익이 많이 나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샀다 팔았다 하는 이 지금 같은 장에서 샀다 팔았다가 너무 많다라면 대부분 주식은 실패를 하게 될 겁니다. 시장은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본업에 좀 충실하세요. 이게 사실 마약보다 더 독하거든요. 중독성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다 팔았다를 너무 많이 해버리게 되면 매매 중독에도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좀 여유 있게 시장 죽으러 가는 거 아니니까 네. 지금 좀 여유 있게 시장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바라보자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다음 하채기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화상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하채기 의원님 현재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미국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아서 국내 시장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이런 예상을 좀 많이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수급 쪽에서 지금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는 시장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쪽 코스피 쪽으로는 매도를 했다가 지금 매수세로 좀 들어오긴 했지만은 코스닥이라든가 그다음 선물 쪽에서 좀 매도가 좀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기관 쪽에서 현물 쪽
현재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다른 이제 아시아 국가들 대비해도 좀 좋지는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0.92% 상승하고 있고, 뭐 상해 같은 경우는 1%가 넘게 지금 상승하면서 1.13% 나오고 있는데, 뭐 대만도 0.87%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국내 같은 경우는 0.5%에서 코스닥 같은 0.1%좀 나오면서 조금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좀 좋지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뭐, 지수 차트를 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지금 원달러 지수가 지금 4.5원 좀 오르면서 0.4% 좀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지수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원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지수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테마주가 지금 강세가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막 급등한 종목들, 아무리 그 정치 테마주 엮여가지고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그런 종목들 추격 매수하시면은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는 재료가 한번 꼬이게 되면은 주가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또 뭐 출마를 안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은 급등했던 종목들이 완전히 충격을 좀 받으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손실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도요, 본질 가치를 좀 충실한 종목들 좀 보시면서 현재까지도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좀 봐야겠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께서 잘 공략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뭐 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종목이 양시장 다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급한 매매보다는 차분하게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여러분께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차분한 매매하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 바로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YG플러스, 삼성중공업, 또 삼성물산인데요. 문자 상담 하채기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뭐 첫 번째 들어온 종목이 YG플러스가 좀 되겠는데요. 뭐 이 종목 같은 뭐 빅히트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또 화장품 관련해서 뭐 중국 쪽에서 좀 흥풍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한한령 해적이 그런 기대를 해보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강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지금 매수가를 보니까 7,730원이다고 좀 말씀하셨어요. 한번 매수가를 잡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700 이 정도 가격대가 된 것 같아요. 자, 뭐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을 때 조금 매수를 하셨고 좀 재료가 있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 항상 주가라는 것은 기대 심리에서 갑니다. 그래서 그 기대 심리가 꺾이기 전까지는 가는 건데 이제 기대 심리가 꺾인다. 그건 뭐냐 바로 우리가 카드가 까져버린다는 거죠. 재료가 노출이 돼버리면은 종목들은 그때부터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이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주가를 좀 봤을 때 600원이었던 종목이 9,240원까지 갔어요. 10배 이상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그만큼 많이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은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 특히 또 이렇게 급등한 자리에서 또 많이 상승한 자리에서 들어가셨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61선과 지금 121선, 자, 이 지지 라인을 잘 받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린다라고 하면은 종목이 그 뒤로 계속해서 골든 크로스가 아니라 데드 크로스가 돼버립니다. 지금 자리에서 골든 크로스로 가느냐 아니면 데드 크로스로 가느냐 아주 그 변곡점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61선과 121선 이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 하고 생각하면은 골든 크로스를 다시 또 이어간다고 하면은 8,000원에서 또 8,400원까지 보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신 분들, 투자하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 자, 그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을 좀 보겠는데요. 지금 매수가가 7,2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매수가를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7,200원이면 이 정도 가격대가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을 때 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고,
오늘 또 뭐 기사가 좀 안 나왔죠. 뭐 스웨덴 쪽과의 그 재판이 좀 있었는데 이게 소송을 했는데 패소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4,632억 정도를 반환해야 된다라는 악재의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삼성중공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선업종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지금 조선업종에서도 지금 현대미포조선과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6% 넘게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한국조선해양도 지금 현재 6.07%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 조선업종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예로 현대차라든가 기아차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의 시대가 마감하고 친환경 시대에 또 돌아오는 그런 부분인데 이 조선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휘발유로 해서 갔던 그런 배가 아니라 이제는 LNG, 수소로 관련해서의 친환경적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비중이 한 12% 되시고 마이너스 8.3%를 하겠는데 그냥 이 종목은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한 5,500원 정도 밑으로 온다 하면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장기 보유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듬뿍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인내하신다고 하면 그 인내한 만큼의 가치는 반드시 보답을 해준다 하는 말씀 드리겠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 하면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물산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스 이렇게 좀 연관이 되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이렇게 그룹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다 하면은 조금 위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삼성이란 그룹 자체가 국내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조금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은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크게 우리가 염려를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스뿐만 아니라 웨버랜드라든가 건설 쪽 이쪽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그 매출 좀 구조를 좀 봤을 때 예상 같은 경우는 상사 쪽이 한 45%, 건설 쪽이 37%, 패션 쪽이 5.6%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 쪽하고 또 일단은 물류 이쪽 부분하고 좀 많이 좀 잡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상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원자재가 이런 부분, 또 운임 부분이 좀 올라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건설 쪽 같은 경우도 정부 차원에서 일단은 지금 주택을 좀 공급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매수 타임을 좀 물어보신 것 같아요. 밴드 가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만 1,000원 정도 지금 12만 5,000원, 12만 5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가격대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 타임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목표가는 한 12만 9천에서 13만 원까지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1만 7,3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YG 플러스 8,000에서 8,400원까지 보고 나오자는 말씀 주셨고요. 삼성중공업 가지고 가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5,500원 밑으로 떨어졌을 땐 추가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자, 인내한 만큼 보상을 해준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삼성물산은 11만 1,000원 정도 지금 매수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11만 1,000원 정도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12만 9천원에서 13만 원 정도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42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동국제약 매수가는 29,350원, 비중 20%고요. 현재 64%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3042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동국제약 문의를 주셨어요. 예, 예. 네, 손실 좀 많이 보고 계신데요. 네. 아니, 29,350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그 목표가하고 손절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아, 목표가 손절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버님이 단기적으로 좀 보신 거잖아요. 예, 막 우리는 뭐 장기도 괜찮고 단기도 괜찮습니다. 일단 동국제약이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실적도 꾸준하게 좀 늘어나는 그런 기업인데 예. 비중이 좀 20%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근데 제약업종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선 짧게 좀 보려면 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단가가 한 28,000원 정도가 돼요. 예. 네, 그 28,000원짜리 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한 26,000원 밑으로 좀 밀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28,000원 정도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예. 반등이 이제 나오게 되면 31,000원 요 자리대부터는 다시 또 저항 자리대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31,000원 정도, 뭐 35,000원에서 31,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예. 그때는 좀 절반 정도 챙겨 놓고 예. 그리고 나서 눌리면 다시 보고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예. 그 뭐 35,000원, 31,000원은 뭐 혹시 모르겠지만 시간은 많이 걸리겠습니까?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예. 그렇게 강하지가 지금 못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예. 일단 시장이 돌아서려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예.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제약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로 좀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이 동국제약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지 않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에 31,000원 정도 보자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5089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두산입니다. 두산 이건 매수가는 48,300원, 비중은 40%, 현재 0.5%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5089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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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두산 좀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그 낙폭과대에다가 요즘 뭐 소비재 그거 사라고 그래서 좀 사봤는데 네. 여기 안 올라가네요. 그렇군요. 자, 뭐 장기로 보셨어요? 단기로 보셨어요? 뭐 단기도 좋고 장기도 좋고 그런데 그 저기 면세점도 있고 그래서 또 네. 낙폭과대고 해서 좀 사봤더니 알겠습니다. 그 얼마나 갈 수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전화 드렸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레비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그거 한 2주 조금 넘었나 그래요. 아버님 이거는요. 예. 단기로 볼 주식이 아니에요. 아, 단기로 보지요 뭐 그러면. 길게 보지요 뭐. 길게 좀 보셔야 될 종목이고요. 예. 두산은 이게 소비 쪽보다도 산업재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예. 근데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좀 지주사죠. 예. 지주사이기도 하고 구조조정을 조금 많이 했고요. 예. 그러면서 자회사도 팔고 하면서 구조조정이 얼추 다 마무리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 과거의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은 그래서 사봤어요. 48,000원 정도면 그렇게 뭐 나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냥 가져가세요,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충청도시죠? 예? 충청도시죠? 쳤다지요 뭐 아직. 직장 생활하세요, 아버님? 아니요, 사업에요. 사업하고 계세요? 예. 뭐 농사 지으시는 건 아니시고? 예? 농사 지으는 건 아니시고? 아니요. 조그맣게 가구점 하나 하고 있어요. 가구점? 예. 일단 시장이 조금 돌아오니까 가구에 좀 사업에 전념하시고요. 예. 네, 두산은 한참 지나서 다시 이제 또 휴가 끝나고 예. 긴팔 입을 때쯤에 그때나 열어보시고요. 그냥 예. 뚜껑 닫으세요. 35,000원.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장사 많이 수고하십시오. 하시고요. 예. 예.
네, 두산은 짧게보다 길게 가져가야 하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긴팔 입을 때쯤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고요. CJ, CGV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 그리고 문자로 키움증권 파워로직스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하채규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뭐 CJ, CGV 코로나에서 가장 타격받은 게 바로 이 영화 쪽이고 그다음에 여행 쪽, 그다음에 항공 쪽이 되겠는데 일단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 영화들을 찍어놓고 개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배우분들도 상당히 힘든 그런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CJ, CGV 같은 경우는 이 돌아온다고 하면은 일상생활 돌아오면 당연히 이 사업 자체가 성장하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예산 컨센서스를 봤을 때 올해까지는 영업이익이 조금 적자가 좀 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호흡을 좀 두고 길게 좀 보시고 좀 가시는 것도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의 추가 매수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121선 깨지는 그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121선이 깨지면은 손절해야 하는 그런 종목이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121선이 깨지는 그런 자리에서 한 23,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좀 추가 매수를 하자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올라간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하면은 평단가만 올라가지 그게 되면 수익률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23,000원까지 온다고 하면은 그때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간다 하면은 그냥 보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움증권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증권 종목들은 시장이 좋아야 상승을 해야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때 단기, 단타, 데일리 매매들이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아무래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위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자금이 증권 쪽보다는 조금 이 코인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부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15만 2천 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한번 매수가를 잡아보면은 이 정도 부분이 된 것 같아요. 뭐 증권주들 지금 많이 좀 상승을 했고 또 이게 한 5만 원 했던 게 16만 7,5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배 이상의 수익을 좀 냈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과하게 좀 떨어지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는 일정한 좀 반등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이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평선들을 다 깨버렸어요. 120선도 이탈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달러 지수가 상방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는 당연히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증권들도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13만 4천 원에서 14만 원 이 자리에 좀 올라오면은 여기에서 조금 정리를 좀 하시고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아주 좋은 종목들 좀 많이 있으니까 종목 교체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기차 관련해서 미차 전지, 그 다음에 카메라 때문에 휴대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수혜가 좀 벌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이 회사의 7회 주주를 이제 보면은 탑 엔지니어링이에요. 근데 탑 엔지니어링도 상당히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고 실적도 잘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조금 실적이 좀 좋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매출액이 안 나온 상태에서 문제가 된 부분인데 영업이익 쪽, 당기순이익 쪽에 조금 적자가 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뭐 시설적으로 투자를 해서 뭐 또는 정사에 이거 투자를 해서 그게 영업이익 쪽에서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나온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금 더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겠지만은 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현대차, 기아차 쪽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매수가를 좀 보니까 1200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 가격대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실적이 나와주는데 지난해 잠깐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났던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뭐 전기차라 내리는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성장 모멘텀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이 안 나오거나 뭐 재무적으로 불안하다 하면은 이런 종목들을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하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정리는 의미가 없다. 오히려 이거는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고, 저희 종목도 마찬가지. 오히려 122선이 깨져버리면은 더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좀 힘드시더라도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고의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여기에서 지금 비중이 30%씩 하는데, 만약에 120을 깨지면서 8,000원대 이하로 내린다고 하면 오히려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서 40%까지도 채워서 가도 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긴 호비예요. 뭐 6개월 걸릴지 뭐 1년이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한 14,000원까지도 또 15,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CJ CGV 121선이 깨지면 추가 매수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23,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키움증권 반등은 생각해볼 수 있다. 반등 구간에 정리를 하자 의견 주셨습니다. 13만 4천 원에서 14만 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 그리고 바닥 종목으로 교체하라는 의견 주셨고요. 파워로지스 실적이 나와주고 또 부채가 없는 회사라고 합니다. 정리는 의미가 없고 계속 끌고 가자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히려 121선이 깨지면 10% 추가 매수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3165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KMW 매수가는 78,300원, 비중은 50%고요. 현재 24%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3165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TV 소리는 줄이고요. 전화로만 통화하겠습니다. 예. 네, 자, KMW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너무가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네. 언제쯤 팔아야 되나, 손절을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손절가랑 뭐 목표가가 궁금하신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KMW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KMW가 좀 많이 빠졌어요. 예. 지금 78,000원대 예.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2월 달에 매수하셨나요? 네, 예. 2월 달에. 지금 보면 K5G 쪽인데 네. 이게 생각보다 이 5G 종목군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이게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삼성 예, 쪽에서 수주가 안 됐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예. KMW가 만약에 삼성 쪽에만 공급을 하거나 하게 되면 예. 매출에 타격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제 KMW가 삼성도 공급을 하지만 다른 장비사들에게도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뭐 에릭슨이라든가 AT&T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장비를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주가가 많이 못 올랐어요. 예. 과도하게 좀 밀린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매도할 자리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추가적으로 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 하더라도 네.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할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게 장비 쪽에 있어서 이제 투자가 끝났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예.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5G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는 시장이 좀
밀려 내려오면서 같이 좀 밀린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56,000원대거든요. 지금 59,000원이거든요. 예, 예. 지금 59,000원이고 최근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던 게 56,000원짜리대가 좀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건데 네. 지금 이게 종목이 너무 많이 밀리긴 밀렸어요. 예. 너무 많이 밀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1차적으로 반등만 보게 되면 한 68,000원에서 7만 원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은 일단은 그 반등 정도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네. 더 가져갈 건지 아니면 일부 좀 줄일 건지 그걸 좀 고민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많이 빠져 있고 낙폭과대로도 좀 많이 밀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 구간에서 계속 변동은 나올 것 같아요. 뭐 네네. 저점이 최근에 56,200원인데 그걸 깨기도 했다가 다시 회복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부분들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도 지연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설비 투자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68,000원, 7만 원대까지가 반등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짐작을 네, 하면. 시간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코스닥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최소 3개월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 한 7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것도 네, 일단 최소 예. 3개월이에요. 최소 3개월. 최소 3개월. 네, 최소 3개월이니까 이게 예. 주식이 언제 어디 얼만큼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들은 그건 할 수 없죠. 예상이에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내일이라도 당장 팍팍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 거의 희박하죠. 아, 그죠? 그래요. 최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모르니까 다만 예. 설비 투자가 끝난 부분들이 아니고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예. 그럼 그 부분들도 알아주게 된다라면 시장에서 반응을 할 거고 네. 시장이 저점을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당연히 KMW도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시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최소 3개월 정도는 필요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좀 느긋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KMW 자체가 네. 회사가 뭐 이상하게 망가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건 과거에 실적 자체가 네. 2019년도 때에 1,300억을 좀 기록하면서 급격하게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네. 근데 주가가 20년도 때의 코로나 이 부분들 때문에 또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나서 올해 전망은 작년에 설비 투자했던 못했던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거다라는 그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네. 그러면 그 자리 때 회복 시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매입한 시기가 21년 2월 달이었거든요. 21년이요? 지금 얼마 안 올해. 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21년 2월 달에 샀어요. 78,300원에.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정보력도 없고 그러니까 네네. 뭐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가. 특히 뭐 빠져도 뭐 한 3만 원대까지도 빠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글쎄요. 3만 원대까지 빠진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적이 나오는데 과연 그렇게 밀릴까요? 시장이 막 급락이 나오고 해서 한다라면야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시장에 있어서 급락이 나올까 싶어요. 예. 지가 그럼 뭐 이게 주식- 실적이 나오는 겁니까? KMW는? 아버님은 확인 안 해보셨어요? 저 확인 안 하고요. 몰라요. 아버님 참 당황스럽네. 왜 사셨어요 예. 그러면? 예? 왜 사셨어요? 이 아니 증권사 KMW를. 직원들이 예. 네. 뭐 이게 괜찮다. 5G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너무 나는 뭐 돈을 해서 왕창 벌자 그것도 아니고 네.
은행 이자보다야 낫겠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거죠. 아주 좋으신 발상이세요, 생각은. 예. 자, 은행 이자 1년 해봤자 2%죠? 아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2월 달에 사셨어요? 예, 2월 달에 그럼 은행 샀어요. 적금 내년 2월 달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럼 내년 뭐 2월 6개월 달까지, 하면 가을에 나올 내년 수도 2월 있고. 달까지 좀 기다려 봐요, 그럼. 그럼 되지 않겠어요, 아버님? 그죠? 아니 이제 예를 들자면 은행 이자는 그런데 네. 은행 이자야 뭐 1억 넣어봤자 한 달에 세금 제하고 나면 6만 7천 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음. 그냥 만 6개월이나 있다가라도 팔면 그거보다 낫겠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이거 해서 막 돈을 벌자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자, 일단 아버님. 네. 일단 기다렸다가 6만 8천원에 7만 원 정도면 다시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은 할까요? 지금은 보유하시고 추가면서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예, 송금 투자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KMW 6만 8천에 7만 원 정도 반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가지고 갈지 고민할 때다 말씀해 주셨고요. 은행처럼 내년 2월까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도 받아볼게요. 2228번님이 전화 주셨고요. 우리들 휴브레인 매수가는 4,200원이고요. 비중은 10%, 현재 45%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2228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들 휴브레인 좀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작년 7월 달쯤에 그 주식 하나도 모를 때 들어가셨는데 네. 너무 많이 손실이 커서 지금 어떻게 빠져나와야 될지를 지금 뭐 물타기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우리들 네. 휴브레인 바로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좀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주식을 전혀 몰랐는데 남편이 이거 사봐라 해서 샀거든요. 아, 남편분이 사놓으시라고? 그럼 네, 남편분한테 물어봐야죠. 야, 반토막 났는데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싸워서 말 안 합니다. 아, 싸우고 말 안 해요? 예, 이게 원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주식 때문에 네.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자, 분명히 남편분은 네, 요거 10,000원 간다 카드라 뭐 이런 얘기 듣고서 사셨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 주위에서 어떤 이상한 분이 야 이거 한번 사봐 10,000원 간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혹 해갖고 사셨을 거예요. 네, 근데 결국은 시장이 빠졌어요. 예. 그러면 이 종목의 뭐 하는 회사인지는 혹시 찾아보셨대요? 네,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뭐 하는 회사래요, 이 회사가? 이게 제약회사인데요. 제약회사인데 실적은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음. 이게 테마주 같기도 하고 그죠? 그렇던데요. 네, 테마주예요. 그렇죠. 예전에 뭐 안철수 테마주로도 엮이고 별의별 테마에 다 엮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게 10%만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인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될까? 네, 아니면 그냥 기다려야 될까?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손실이 났을 경우 체크를 하는 게 이 회사가 실적이 확 돌아설 수 있느냐,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보여지진 않아요. 실적이 그렇다고 확 좋은 기업도 아니에요. 그러면 물타기를 할 생각은 안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물타기는 아니에요. 그냥 네, 4,200원 매수가인데 이게 주구장창 빠지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주구장창 빠지기만 하지는 않을 거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3,000원대까지는 반드시 올라갈 겁니다. 네, 3,000원요. 3,000원대, 뭐 3,200원에 3,500원 그 자리 때까지는 움직일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네, 다른 기업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거 물타기는 하지 말고 그때 올라까지 기다렸다가 손절을 하시라는 거죠. 네.
저는 저라면 그렇게 해요. 추가하면서 예, 하지 네. 마세요. 아, 예. 고수님 시키는 대로 네, 할게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도 휴브레인 손실이 났을 때 실적이 나는 회사냐,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냐를 봐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3,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때 비중을 줄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 톱텍, 삼성 SDI. 네, 문자 상담 하채기 의원님께서 도와주실게요. 네, 원익 QNC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 원익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좀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좀 사업을 좀 진행하다 보니까 반도체 좀 관련된 종목들 좀 움직여줘야지만이 같이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고, 또 특히 원익 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삼성전자의 주가에 의해서 뭐 종목도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보면은 좋지가 않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좀 주가에 우리가 봤을 때 61선을 지금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지금 치열하게 공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탈하게 된다 하면은 앞으로 뒤로는 좀 더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도 그 흐름에 주가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좀 최근에 원익 QNC 같은 경우도 8,940원이었던 종목이 22,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배 이상의 현재 수익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앞으로 뭐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뭐 올해도 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내년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여기에서는 조금 쉬었다가 한 번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현재 딱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 번 정도는 조금 쉬었다 가는 그런 좀 자리가 좀 나올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매수가가 지금 2550원이다. 비중은 뭐 10%다 하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매수가에 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추후에 시장이 이제 공포가 왔을 때, 그냥 실적이 나오니까 그때 한번 저점 타임을 좀 기다렸다가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톱텍이 좀 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마스크로도 움직였고, 그 다음에 정속회사의 내번 쪽에서의 멸장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움직였던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또 뭐 실적도 지난해 잘 나왔어요. 뭐 재무적인 부분에서도 안정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뭐 나노 관련 사업하면서 태양광 사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뭐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도 2009년도에 좀 했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도 조금 평가를 좀 받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가격 조정은 나왔지만,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기간 조정, 그러니까는 기간을 두면서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가 14,100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좀 되는데, 이거는 박스권 매매로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올라가면은 팔고 내려오면 사는 그런 전략으로,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박스권 전략으로 해서 매수가에 오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박스에 이 가격대에 오면은 11,000원 정도 또는 11,500원 정도, 이때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은 할 필요가 없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삼성 SDI입니다. 시장에서 정말 각광을 좀 받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 일단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뭐 전기차, 2차전지 관련된 부분, 또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등 삼성에서의 또 한 획을 좀 중추적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회사가 좀 되겠는데, 일단은 매출액도 좀 나오고 하지만은 주가가 조금 많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뭐 작년, 재작년, 2015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G의 그 광풍이 불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유행 따라서 투자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광풍이 불고 있는 완전 유행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5G 종목처럼 고생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가를 좀 보니까 17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온다 하면은 그냥 정리하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죠. 이 지지대 라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5만 원 정도의 이 지지가 무너져 버리면 일단은 120선이 깨지면서 역으로 가버리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55만 원을 손절 라인 잡고 만약에 매수가에 온다 그러면 그냥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원익 QNC 현재 답보 상태인데 쉬었다 갈 수 있다. 매수가 오면 정리를 하고 추후에 실적 나오면 다시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톱텍 현재 박스권 매매로 하면 될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오면 정리하고 11,500원대에서 다시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성 SDI는 유행 따라 투자하면 안 된다. 네, 55만 원의 손절 라인 잡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고요. 1662번님이 전화 주셨는데요. 현재 매수가는 82만 원, 비중은 15%, 현재 12% 정도 손실 보고 계십니다. 1662번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의 주셨는데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얘를 못 팔았어요. 네. 못 팔았는데 이렇게 빠지니까 이걸 그냥 놔둬도 되는가? 그걸 어찌해야 되나 하고 여쭤보려고요. 언제 매수를 하셨어요? 2월 달인가 한데 증권사에서 놔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팔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나도 신경 안 썼더니 이렇게 빠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우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82만 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15%. 예.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죠? 예, 알아요. 근데 지금 빠져서 한 15%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예. 지금 화면을 좀 보고 계세요? 예? 화면을 좀 TV를 보고 계세요? 예. TV를 좀 보게 되면 이게 의약품 쪽의 업종이에요. 예. 많이 치고 나가서 예, 이 화면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 TV 볼륨은 다 줄이셔야 돼요, 어머니. 핸드폰으로만 예. 통화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의료 정밀 쪽 같은 경우는 움직이고 있고, 근데 의료 제약품 쪽에 의약품 쪽의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많이 빠졌어요, 그죠? 예. 그럼 요것도 연관을 놓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약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도 같이 밀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랐던 기업이에요. 예, 예, 알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82만 원짜리 때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예. 시간이 좀 제법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월 달에 저점 자리 때, 요 언저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한 60만 원대 초반이거든요. 60만 원 초반이요? 그 예. 자리대에서 이렇게 좀 박스권역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기다려보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기다려도 되겠어요? 네네. 일단 좀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예. 만약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예. 뭐 좀 비중을 줄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15% 비중이니까, 예. 주가가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싶다라면, 그때 이제 단가를 조금 낮춰도 될 것 같으니까, 예. 지금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예. 나중에 좀 바닥을 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그렇게 됐을 때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올라오는 폭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은 우선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될 거예요.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금 만약에 여기서 빠지지 않고 바로 반등이 시도가 나오게 되면 77만 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지금은 그냥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손절 타이밍이 놓쳤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좀 관망이에요.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관망하시고 예. 한 62만 원? 63만 원 정도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63만 원. 예. 그러면 또 손절은 안 해도 되겠어요?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손실은 좀 피하면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적게 손실을 봤을 때 하는 게 낫겠죠? 예, 예. 네, 지금 그냥 관망. 그러니까 한 77만 원 정도는 볼 수 있다. 네네.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은 기다려보자 의견 주셨고요. 62만 원쯤 다시 전화 달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프 채팅방 검색창에 서희경제TV 주식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여러 정보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본 방송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이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희경제TV 전무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두 분의 잔소리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